이강인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왕 개막전에서 좋은 활약 펼치면서 리그왕 사무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득점 경기라면서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또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이 파리와의 감정 대립과 마찰을 마침내 마치고 1군 훈련에 복귀했고 또 재계약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바페 선수는 이 로리앙과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표정도 굉장히 밝고 또 무엇보다 이 경기를 앞두고 합류했던 이 덴벨레 선수에 대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형제여 반갑다 환영한다 함께 잘해보자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다 보니까 음바페가 파리에 남는 거 아닌가 이런 긍정의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음바페하고 덴벨레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 둘이. 예. 그래서 원래 그 지난 시즌에도 그 음바페가 파리 잔류를 선택을 해서 재계약을 했을 때 그때 조건이 덴벨레를 데려오는 거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음바페하고 덴벨레하고 동년배잖아요. 동년배인데 더해서 이제 또 무아니까지도 여기가 굉장히 친한 라인이에요. 동년배에다가 또 이제 거의 같은 지역 친구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약간 조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구역 거기 이제 봉디라는 곳인데 그래서 봉디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유스 감독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같이 큰 게 음바페, 그리고 이코네, 그리고 무아니 이런 선수들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본인의 친구들이 오니까 조금 기쁜 게 아닌가 싶은. 예. 예. 왜냐면 무한도 지금 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사실 또 팀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VIP석에 와서 웃으면서 영입 선수랑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했는데 우선 이강인 선수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뭐 공격수들 중에서 통계 기록 기반 최고 평점을 받았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프랑스 리그왕 사무국에서 경기 리포트를 올리면서 더 플레이어로 이강인 선수를 뽑았는데 이게 매 경기마다 이 경기에 가장 주목할 선수, 가장 잘한 선수를 지목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을 봤을 때도 이 경기에 MOM으로 선정을 한 거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요. 우선 이강인과 아센시오 두 선수 모두를 파리의 플레이에 활력을 불어줬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팀의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즉 이 두 선수는 기회 창출을 충분히 했지만 공격수가 해결을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 선수를 언급하게 됩니다. 메시가 여전히 큰 공백을 남겼지만 특히 이강인은 메시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했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왼발잡이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골을 배급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메시가 떠난 역할을 그대로 했고 첫 경기이고 좀 어린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잘했다. 비록 또 파리는 이날 무승부라는 결과에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 최초로 파리 선수가 된 그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서는 만족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또 공식 채널에는 이강인 선수로 인해 파리 경기장에 온 이 한국인 팬들의 사진까지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보냈습니다. 예, 물론 뭐 이강인 선수도 이 경기가 사실 뭐 그 더 플레이어에 뽑힐 만큼 잘했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파리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은 예. 왜냐면 이런 거 뽑을 때는 상대 비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 비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이강인 외에 누구 뽑을 선수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긴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뽑혀서 억울할 만한 선수는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리 팬들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파리 인사이드에서 꼽은 경기 MOM은 투표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 네. 총 3위까지 선정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1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가르테 1위, 하키미 2위, 이강인 3위로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이 로리앙전에 돋보이는 활약할 선수는 맞다. 네, 제가 봐도 우가르테가 이 경기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키미는 전반전에 약간 조금 컨디션은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키미보다 더 잘한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긴 했었고 특히 후반전에 상당히 좋았죠, 하키미는. 예. 그리고 때 이강인 선수 그리고 다닐로, 리카 헤르난데스 그 정도만 그냥 합격점을 받을 만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합격점을 받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록 평점,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도 7.4점대라면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82분 동안 뭐 저희가 이미 평점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리블 돌파도 4개 중에 3개를 성공을 했고 패스 성공률 88%, 그리고 이 패스의 질과 방향을 보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특히 공격적으로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드리블도 4번 시도해가지고 3번 성공시켰고요.
아무래도 이제 슈팅은 상대 밀집 지역에서 가져가다 보니까는 3번의 슈팅이 전부 다 막히는, 기대 득점도 0.11골밖에 되지 않지만은 키패스는 한 번밖에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키패스로 연결되는 그런 그 빌드업적인 과정에 많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도움은 0.57골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준선을 펼치고도 지금 이 팬들의 반응, 우리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차라리 무리키가 나은 거 아니냐, 무리키가 그립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문전에서 파괴력과 결정력이 아쉬웠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찾아온 희소식이 바로 음바페가 올 시즌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먼저 이제 프랑스의 까날풀리에서 이제 음바페가 파리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음바페는 파리에 남고 싶어 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믿을만한 기자죠.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도 대회는 재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경기 당일 밤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중계 카메라에서는 음바페, 그리고 음바페, 동생, 그리고 음바페 아버지까지도 굉장히 자주 잡아줬거든요. 예. 덴벨레까지 해가지고 많이 잡아줬는데, 현재 이제 그 대형 화면에는 그걸 안 잡아줬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잡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잘 전개가 됐으면 잡아줬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진전된 건 아닌 게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경기를 마치고 나서 아마 또 추가적인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바페 사과에 대해서는 스페인 언론 쪽도, 특히 마드리드 지역 언론 쪽은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아스도 스페인 내에서 공신력이 높은 신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온 루비아 기자가 보도한 게 음바페가 파리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요일 시점에는 더 이상 음바페와 파리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좀 그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이미 얘기한 게 일요일에 훈련까지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조금 선제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켈라이피가 음바페와 따로 또 만나서 얘기도 할 예정이고, 내년에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적으로 바이아웃을 넣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렇죠. 개인 그 별도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파리가 좀 만들었나 봐요. 그것들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러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5시 54분, 그리고 프랑스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오전이 된 거예요. 로익 탄지 기자,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 등 많은 기자들이 소개를 한 게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이 낸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는 파리와 로리앙의 경기를 앞두고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한 후 오늘 아침 1군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라고 알린 겁니다. 훈련에 복귀한 거는 확실한 건 거죠. 예. 그러니까 1군 훈련. 그동안은 예. 이제 그 로프트라고 방출 선수들과 훈련을 한 건데 1군 훈련에 복귀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뭐 저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설적인 대화라는 게 정말 이제 뭐 구두상으로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간 그런 재계약인 건지 아닌 건지. 왜냐면은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간 재계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 파리 생제맹이 이전에 제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음바페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예. 통보를 하고 나서 나 재계약하지 않을 거다라고 통보하고 나서, 그러면은 재계약이라도 해서 바이아웃 조항이라도 넣고 떠나려면 떠나라, 내년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했을 때 음바페가 나 그거 싫어.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음바페 입장에서도 사실 파리 생제맹이랑 좋게 헤어지는 게 좋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냥 바이아웃 조항 그거 넣고 그냥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음바페가 그걸 받지 않는 거라면은 결국은 본인의 연봉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렇죠. 장치인 거잖아요. 왜냐면 공짜로 나갈수록 그만큼의 연봉을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음바페한테 줄 테니까. 예, 계약금도 주고. 사실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로리앙전의 내용도 좀 파리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죠. 음바페 없으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큰일이다. 강경하게 가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사실 저는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시즌이 개막하고 이제 만약에 이적 시장이 닫히고 나서도 음바페를 만약에 그 방출자 명단에 넣어놓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하고 하면은 일단 선수협회부터 가만히 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뭐 파리 올림픽도 있고 유로도 있고 한데, 음바페를 아예 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지 않고 벤치에만 앉히거나 아니면은 뭐 2군에만 박는다? 그러면은 바로 재소 들어가고 프랑스에서 시위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프랑스가 시위의 나라잖아요. 예, 사실 뭐 그 문제를 떠나서도 당장 로리앙전 경기력이 조금은 파리도 음바페가 네. 너무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본인들이 좀 양보하고 대신 저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이적료 나눠줄게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예전보다는 조금 내렸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요. 더 싸게. 예전에는 도저히 레알 마드리드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게 불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1억 유로 이상으로. 예. 예, 근데 지금은 한 5천만 유로 정도? 예. 그 정도 내렸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예, 어떤 형태든지 윈윈할 수 있는 협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RMC 스포르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도 후속 보도를 한 게 이제 2025년 여름까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문을 열었다. 즉 이게 뭐 합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멈춰있던, 사실은 음바페는 완강했잖아요. 안 한다였지만 그래? 그럼 얘기는 좀 해볼까? 이렇게 좀 바뀌었던 스탠스고 그러면서 뛸 수 있게 된 상황인 건데요. 엔리케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음바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마디를 하기도 했었고 영국 BBC까지도 이건 지금 막 나온 기사인데 인용이 아닌 자체 보도로 또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축구계의 유력한 관계자들 사이에는 이미 음바페와 파리 사이의 관계는 풀렸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2라운드부터는 음바페 선수가 경기에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음바페 같은 경우는 뭐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잠깐 뛰었는데도 나오자마자 바로 임팩트를 줬거든요. 네, 골을 넣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이마르랑 음바페는 조금 그가 파리에서도 격이 다른 느낌이 있긴 해요. 그거는 파리를 떠나서는 세계 축구계에서 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예. 예,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탑급이기 때문에 예. 다만 흥미로운 게 사실은 네이마르가 좋은 컨디션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네이마르가 지금 사우디에 거의 오퍼도 받은 상태에다가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훈련도 빠졌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지금 새롭게 전개된 상황이 알힐랄이 오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벤 제이콥 기자 같은 경우는 아리랄이 다시 한번 이제 네이마르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적료를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서명까지 한 걸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구단 측에는 수백만 유로 정도의 높지 않은 이적료를 제시했고 선수에게는 아주 높은 연봉을 제시를 했다. 협의가 진행 중인데 사실 그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이전 저희가 보도들을 얘기할 때 네이마르는 그 사우디로 가는 거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벤 제이콥스 기자 같은 경우도 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거의 처음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도 열렸다라고 마침내 얘기를 한 거고 예.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일단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이 열린 부분에 대한 독점 보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들어는 볼까로 바뀐 거고 그런 가운데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 이 기자는 포르투갈과 브라질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기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네이마르가 1억 유로 제안을 받게 된 이유는 연봉 8천만 유로 오퍼를 받았을 때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걸 올려서 제안한 건데 거절했던 이유는 돈이 작아서가 아니라 네이마르는 알힐랄의 8천만 유로 연봉으로 가는 것보다 1,500만 유로 연봉이더라도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사우디는 1억 유로로 올렸으나 바르셀로나는 아직 오퍼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라도 좀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만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긴 했었죠. 예.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아릴랄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르셀로나에서 1년 뛰는 상황까지 아릴랄이 이해를 해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예. 바르셀로나가 아예 복귀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 네. 덴벨레 판매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다 이제 네이마르가 연봉을 조금 많이 삭감하면서 그러면서 바르셀로나 쪽에 가게 가까워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바르셀로나 복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열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네이마르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조금 유력해 보이는 건 올 시즌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에 더해서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베라티까지도 이제 알힐랄이 동시에 오퍼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베라티 네이마르 패키지를 알힐랄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모든 상황들 음바페는 복귀하고 베라티 네이마르가 떠나는 상황은 왜 중요하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때문입니다. 도리어 아리랄이 더 먼저부터 베라티를 원하긴 했었고요. 그 네이마르보다 먼저부터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아리랄이 제시한 금액은 3,500만 유로까지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맹이 원하는 금액이 8천만 유로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적이 성사가 안 되고 있었고 베라티는 이적에 합의한 상태였어요. 아릴랄 이적에 동의를 예. 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리랄이 5천만 유로까지 이적료를 올렸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파리가 받아들일지 아닐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번 그 로리안과의 경기를 두고 봤을 때는 우가르테가 프리시즌에는 경기력이 조금 아쉬웠지만 막상 이제 본 경기가 열렸을 때는 경기력이 괜찮았고 또 이강인 선수도 이선 지역과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내려와서 플레이할 땐 나쁘지 않았으니까 베라티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도 사실 남을 수 있으면 남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베라티가 없으니까 좌우로 뿌려주는 선수, 그 전환 패스가 너무 없었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티냐도 너무 볼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로만 드리블로 치고 가는 형태로 거다가 미스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예, 남을 수 있다면 남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강인 선수와는 크게 겹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라티는 조금 더 밑에서 뛰니까. 어쨌건 음바페를 남기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FFP 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명이라도 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해요. 네, 그리고 이미 덴벨레가 왔고 하무스가 온 가운데 이제 음바페가 남는다. 이럴 경우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측면 공격수 자리는 실질적으로 뛰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로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무한히까지도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이마르를 판매를 하고 베라티까지 판매를 한다면은 그 금액을 이제 무한히 영입 쪽으로 에키티케까지 끼워서 판매로 나설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에키티케를 낀 이적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적료를 많이 줘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에키티케를 끼워서 이적료를 조금 낮추는 거에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까지 영입이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음바페가 그래야지 조금 더 기분 좋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최전방은 음바페, 무한히, 덴벨레의 이 프랑스 국대 트리오가 구성이 되고 예, 그러면 하무스가 조금 피를 보게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음바페와 같이 뛰기에도 무한히가 더 맞아요. 사실. 왜냐면은 음바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하무스는 거기에 있어서의 그런 연계하던가 빠지는 플레이하던가 하무스는 도리어 밑으로 빠지는 유형이거든요. 예. 반면에 무한히는 측면으로 빠지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바페, 덴벨레와 스위칭을 무한 스위칭이 될 거예요. 예. 그 셋이. 그럼 이강인 선수의 합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강인 선수는 이제 밑에서 패스들을 연결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옆에는 사실 뭐 비티냐하고 솔레르하고 이제 자이레 에메리하고 조금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의미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선수와 가장 비슷한 선수는 비티냐긴 해요. 네. 예, 비티냐도 어쨌건 볼을 끌고 올라가고 사실은 짧은 패스라던가 뭐 패스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선수긴 한데 세밀한 플레이들을 하는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의 비티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했었죠. 네. 게다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와 합도 잘 맞고 관계도 좋아 보이는 부분인데 또 하키미가 음바페 절친이거든요. 결국엔 이런 관계들 음바페가 결국 남게 될 경우 하키미, 이강인, 음바페가 좀 함께 좀 잘 친하게 지내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실제로 로리앙전도 하키미, 이강인의 지분이 컸잖아요. 이 두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득점 찬스 패스라는 게 단순히 뭐 키 패스나 그런 것만이 아닌 빌드업적인 부분에서의 패스 관여까지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보면 하키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이강인 이 둘이 독보적으로 높았죠. 네, 여기에 이제 음바페가 왼쪽 공격수로 온다면 좌우 균형도 맞고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파리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인데 뭐 음바페 선수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팀 훈련에 막 합류했다고 해도 좀만 맞춰보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강인, 음바페 조합 바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발,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도 뭐 협상은 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도 어그러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둘이 잘 좀 해결을 해가지고 그냥 내년 여름에 돈 받고 나가는 거로 음바페도 조금 양보하고 파리 생제맹도 이적료 조금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팬들이 그 파리의 첫 경기 보고 이게 파리야? 너무한데? 마요르카 아니야?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거든요. 답답한 축구 그만 보고 싶고요. 무엇보다 파리가 앞으로 만날 팀들이 다 강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음바페가 필요합니다. 음바페가 남는다면 다시 한번 또 이강인 선수의 공격 파트너가 월드 클래스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음바페, 이강인 선수와 어떻게 합을 맞추게 될지 파리의 최신 소식 또 재계약 협상 상황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